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에서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KT가 황정아 의원실에 제출한 소액 결제 피해 현황입니다. 고객들이 피해를 본 지역에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말고도 피해 지역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초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에선 15명이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서초구에서 피해가 이어졌고 며칠 뒤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달하는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KT는 국회에 4일과 5일은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피해자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1차 브리핑 때 말씀드린 피해 고객은 278명, 피해 금액은 1.7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피해 고객은 362명으로 84분 증가하셨고 피해 금액은 2.4억 원으로 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KT는 해킹범이 자동 응답 전화, 즉 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 결제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ARS에 한정해 피해를 파악하는 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고 넓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회사에 그 데미지가 있지 않는 쪽으로만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피해 규모와 지역이 점점 늘면서 전수조사와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최정예 해커가 개입됐을 것이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2명은 해킹 전문 지식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있는 전문 범죄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은 둘 다 통신 장비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동포 장모 씨와 공범 류모 씨는 각각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실은 차량을 운행하고 무단으로 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소액 결제 요청과 ARS 전화 인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이들을 움직인 윗선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장 씨는 구속 직전 윗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6시 김대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최근 중국에서 윗선을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진술 등을 토대로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의 신원을 파악하는 동시에 윗선과 접촉한 경로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배후에 최정예 해커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SMS 문자를 하게 되면은 그 문자를 펜토쉘에 있는 그 해커가 가로채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ARS 그것도 가로채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중국의 전문 범죄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KT에선 서버까지 털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KT는 서버 침해 흔적이 없고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젠 복제폰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KT가 어젯밤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가 뚫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사태 이후 외부 업체에 맡긴 조사 결과인데 그간 KT가 부인해온 유심 인증키 유출이나 복제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느 서버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관련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더 큰 문제는 KT의 늑장 대응입니다.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 15일. 하지만 어제 공식 브리핑에선 오히려 서버 침해가 없었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인증 키값은 오로지 유심과 서버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내부에서는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고 심지어 보안당국에 신고한 시점은 사흘 뒤인 어젯밤으로 24시간 내 신고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 측은 내부 검증에 시간이 걸렸고 그때만 해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상호 간에 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 어제 이제 저희도 제 저녁에 같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침해 사고가 무단 소액 결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장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으로 가로챈 IMEI, IMSI 값 외에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했는데 이번 해킹의 유출 통로였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해킹에 대해서 원격 조정되는 굿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저것 파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이 탈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KT의 해명이 잇따라 뒤집히며 피해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은 여러 갈래로 터져나온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